장점인 주석님 서거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위대하신 중국의 지도자인데 그 중국을 G2 국가로 만들고 등소평에 의거해서 개혁 개방의 길로 가신 분이에요. 네, 김대중 대통령을 이제 중국의 최초로 네, 네, 국빈 방문을 가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멋쟁이냐니까는 국빈 만찬을 끝나고 두 정상이 가다가 오케스트라 앞을 지나가는 거야. 네, 네, 그랬더니 잠깐 해가지고 다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시더라고. 네. 우리가 중국 지도자가 저렇게 멋있나? 사고가 경직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따거 그러니까. 형님이라고 불러요. 네, 2살 차이인가. 예, 네, 따거 하시면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노래 한번 하시라고. 그 김대중 대통령님이 다 잘하시는데 노래는 저보다 못해요. 네, 아무튼 좀 하시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 국빈 방문 쥐를 지금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예, 예. 차관보 때 하더라고요. 아, 그 젊었으니까 잘생겼잖아. 그때 잘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참 부럽더라고요. 야, 장점인 주석과 저 사람이 누구냐 네, 했더니 그 얘기를 해서 저분이 앞으로 중국의 외교부장 하겠다. 제가 적중해서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장점인 주석이 뭐라고 하냐면은 따거의 리더십에 감동했습니다. 국가가 위기가 오면은 다른 나라 국민들은 전부 외자 도피하고 아, 사재기하고 네, 하는데 어떻게 한국 국민들은 집에 보관하고 있는 금부치를 국가에다 헌납하냐. 이런 리더십을 가진 따거의 나라 한국을 우리 중국도 돕겠다 네, 네, 해가지고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사실 전 세계가 도와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합니다. 네, 네, 그러면 왜 김대중 대통령은 그러한 국민들이 애들 돌반지까지 장롱에 넣는 것 국가에 헌납하게 했느냐? 용서하고 네, 네, 통합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사면에서 연희동 살게 한 것을 김대중 대통령한테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 그러더라고요. 전직 대통령이 연희동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겠느냐. 돌아가게 하자. 그리고 독재자는 잘 살게 보장해줘야 정권을 내놓는다. 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도 그때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때 그러니까 만들었고요. 그때 당시 DJP 연합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각제 개헌,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설립. 네, 네. 개헌은 김종필 당시 총리님이 포기를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설립은 약속대로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대통령인 거예요. 통합의 정치. 대통령이 용서하고 통합의 정치를 해야 돼요. 저는요.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의 산물로 대통령 됐잖아요. 네, 네, 그때 제가 처음 약속한 대로 연정이 됐으면은 저는 그렇게 건의하려고 했어요. 우리의 과거를 전부 촛불에 태우고 네. 미래지향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하지 못했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로 검찰총장으로 특히 특검에서 박근혜 또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해서 다 감옥 보내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대해서 잘 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미래로 가자 하고 선언했다고 하면은 역사에 없는 성군 세종대왕 같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을 건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모든 걸 문재인 잘못이다. 그래서요. 과거에만 집착해 가지고 미래로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궁금한 게 이 시점에 제가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발탁했고, 근데 왜 문재인은 잡으려고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쪽하고는 한패가 되고 그러죠? 그건 그런 모르죠.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글쎄요. 그건 참 모르는데 모르죠. 죄는 미워하지만은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은 제가요. 네네. 이제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 조국 법무부 장관과 네.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서 한때는 제가 메신저 역할을 해줬어요. 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있었어요. 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실질적으로 총장이 할 수 있는 개혁은 많이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그랬어요. 윤 총장, 당신을 임명해 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충성을 해야 된다. 그 충성심이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갈등이 있을 때 저도 문재인 그때는 제가 국정원장이었으니까 국내 문제 개입은 못하지만은 이렇게 대통령하고 얘기하면서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해임시키자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의 임기를 보장시켜야 된다 그 뉴스에 나왔어요.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말은 못했죠. 못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애정이 많고 믿음도 있었고. 또 윤석열 총장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강하구나. 네. 두 분 다 그런 게 있구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뭐가 틀어졌을까요? 나중에 말씀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언젠가?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는가. 네. 그건 제가 책 쓰면서 해야죠. 예, 지금 하면은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저 잡아가요. 아, 다시 장점인 저 사망에 대해서 그러면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 제로 정책 때문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중국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장점인 전 국가주석은 상하이방의 두목이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동안 상하이방에 이제 네로라는 권력자들이 부패 혐의로 다 숙청이 됐는데 네. 장점인 전 국가주석은 그동안 백혈병으로 고생하다가 이번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럼 상하이방의 종언을 구하는 겁니까 이게? 그 상하이방 상하이 시민들이 아무래도 좀 이게 자존심도 좀 강하고 그러던데 사실 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등소평 이후 중국이 타협의 정치를 특히 보수들 사이에서 네네, 잘 해왔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인 주석의 상하이방, 네네, 후진타오 주석의 공청단 네네, 이런 게 삼각관계로 잘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상하이방도 완전히 숙청돼 버리고 특히 이 공청단은 공청당, 단 한 사람도 없이 숙청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후진타오 주석이
그 명단 좀 보자 했다가 보여주니까 내 보내라고 하니까 내 보내버리잖아요. 중간에 나왔잖아요. 나왔죠. 예. 네.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철의 장막이라는 중국도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민도가 높아지고 특히 인터넷 네네. 네티즌들이 전 세계가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위구르 자치구에서 우르무치 수도입니다. 네네. 거기 아파트가 붕괴돼서 10명의 중국 시민과 9명이 부상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데모가 시작되더니 네. 이제 코로나 제로 시대를 위해서 다시 봉쇄를 하고. 봉쇄 정책을 하니까는 수도 베이징, 샹하이, 우한 등에서 들고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행히 서울 지하철은 타결이 됐습니다만은 네네. 줄줄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화물연대 네. 뭐 다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들한테 정부나 국민의힘에서는 왜 노조가 정치 투쟁을 하느냐? 민노총 너희들 틀렸다 네. 하고 탄압을 하지만은요. 중국도 보세요. 우르무치 아파트 사고에서 코로나 봉쇄에서 백지혁명으로 네. 시진핑 나가라, 공산당 나가라. 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중국 사회에서. 중국 사회에서 네네. 이게 세계로 번지잖아요. 네. 미국도 시위의 자유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라. 우리나라도 안 할 수 없어요.